북한의 학교는 예산이 그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네. 근데 겨울이 오고 있으면은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그 땔감 비용을 또 뜯어내요. 이제 그 9년 전까지 제가 북한에 있을 때까지는 남녘 동포들 많이 굶주리고 못 먹고 일본의 구두발에 치여 살고 못 산다고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통일이 하루빨리 돼서 우리가 남녘의 동포들을 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는데 네, 너무 불하잖아요. 비행기 탔을 때부터 불하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전학생 소개 시간에 북한에서 왔다고 소개하셨나요? 그쵸. 왜냐면은 이제 편입을 하게 됐는데, 보통 3월에 계약을 하니까 제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가 4월 11일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됐을 거예요. 4월 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전학생이 왔다고 다 소문이 나잖아요, 학교에. 전학생들은 또 이제 자기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안녕, 난 누구고, 어디서 왔고,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소개를 해봤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얘들 안녕, 우리 오늘 이번에 전학생이 우리 반에 왔어. 이러면서 사전에 너 자기소개 해야 돼 라는 말도 안 해줬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자기소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멘붕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소개가 뭐지? 이러면서 일단 나를 소개하라는 거니까 이름은 말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떡하지? 안녕 나는 서현경이야 라고 이 말 내뱉으니까 더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얼굴 시뻘개진 상태로 그리고 나는 북한에서 왔어. 잘 부탁해.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반응이 그렇게 어떤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고요하고 싸늘한 거예요. 너무 싸늘하길래, 그래서 약간 그 자리에서 울 뻔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냐면은, 하나원에 있을 때, 남한사에 나가면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막 따돌리는 애들이 있대. 학교에서 그렇게 따돌림이 심하대.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서 지레 겁먹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괜히 말했나? 이러고 망했다. 이러고 막 들어가서 앉았는데 이제 친구들이 막 툭툭 치면서 지들끼리 앞에 앉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툭툭 치면서 야, 네가 먼저 말해. 막 그러고 속삭이는 게 다 들리는데 아니야 네가 먼저 말해 이러더니만 막 뒤를 탁 돌아보면서 후훗 웃고 다시 돌아서고 그 일련의 과정이 약간 다 지금 약간 파라노마처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막 그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따돌림이라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음 수업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앞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드디어 돌아서가지고 안녕? 하면서 말 거는데 착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냥 말 먼저 걸고 싶어가지고 북한에서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말 걸고 싶어서 약간 좀 그런 거였는데 제가 좀 지레 겁먹고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때부터 살았던 동네가 되게 좁거든요. 학교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나 어느 학교 나왔어 이러면은 대부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북한에서 온 서현경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약간 아름아름 다 알고 있는 느낌? 고등학교도 그 근처 학교로 갔었는데 거기 애들도 알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이름도 모르는 애들이 내가 탈북했다는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냥 약간 신기한 아이를 보는 느낌? 미국이나 다른 해외는 약간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근데 북한은 이렇게 마음대로 드날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신기하게 저를 쳐다봤던 것 같아요. 진짜 대용단 감자가 그렇게 맛있어? 이제 어린애들은 감자, 왕 감자 이 노래를 굉장히 어린애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애기가 부른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야, 대용단 감자가 그렇게 맛있어? 그리고 이 노래를 실제로 북한에서도 불러? 막 이러고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아오지 탄광 관련한 질문? 북한의 학교와 남한의 학교는 어떤 점에서 가장 다르다고 느꼈나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금이 나오는 거 약간 예산이 교육청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르고요. 일단 북한의 학교는 예산이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네. 근데 한국의 학교는 이제 교육청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북한의 학교는 더울 때 에어컨을 틀고 추울 때 난방을 켜고 이런 게 없고요. 겨울에 난로 하나로 날고요. 그래서 입동 준비라고 하는데 겨울이 슬슬 오고 있으면은 또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또 뜯어내요. 그래서 겨울을 날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여름에는 천장에 붙어있는 에어컨이 있고 또 겨울에는 또 막 엄청 돌리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뭔가 다들 학구열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남한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굳이 학생이 높지 않더라도 학부모가 되게 높은 편이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어릴 때부터 되게 너는 장래 희망이 뭐니?
꿈이 뭐니?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장래를 찾아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교육도 하고. 근데 북한에서는 장래 희망? 뭐 이런 교육이 없어요. 장래 교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교육의 질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교육의 질 하니까 생각난 건데 배우는 과목이 굉장히 약간 독특한 과목이 있는데 남한에서는 절대 배우지 않는 것. 남한에서 막 대통령의 어린 시절 뭐 혁명 역사를 배우진 않잖아요. 북한에서는 김일성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어린 시절과 또 김일성은 또 혁명 역사까지 특별히 배우고요. 네, 이 과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거의 뭐 한국의 그 국영수 뭐 이런 느낌으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뭐 7살 때부터 그냥 그 이후까지는 계속해서 이 과목을 계속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달달 외우고. 그럼요. 왜냐면은 그 거의 뭐 신화처럼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김일성이 그 소나무에서 솔방울을 뜯어서 그걸 수류탄처럼 써서 일본 군인들을 무찔렀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그 내용이 교과서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무지개를 잡아서 그걸 또 타고 다녔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김정은이 5살 때 차를 몰았다는 내용과 함께 사격을 잘한다고 5살이었는데 막 백발백중의 명사수다 막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걸 굉장히 근데 다 믿었었어요. 그때 그 나이 때 제가 작년 1월에 땄거든요. 운전면허를 따면서 이제 새삼 드는 생각 5살이 브레이크와 악셀을 어떻게 밟았을까? 하나원에 있을 때 그 서적이 되게 많아요. 김일성 무슨 뭐 음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거짓과 진실 뭐 이러면서 그런 책이 있었어요. 읽다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원래 뭐 11년제 의무교육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실제로 그 11년제를 다 이수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생활이 괜찮은 아이들? 생활고가 있는 친구들은 학교 등교하는 대신에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고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실제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친구들도 꽤 있어요. 저보다도 어린 친구들이 장마당에서 막 때 묻은 손으로 막 뭐 그런 거 만들어서 팔고 뭐 또 뭐 약초 캐다가 팔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봤었고 네, 뭐 그게 정 여의치 않으면 막 약간 꽃집이라 해가지고 그 들고 튀고 막 그 뭐라 하지? 소매치기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에 대해 세뇌시킨 것 중 제일 큰 거짓말이라고 느낀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 9년 전까지 제가 북한에 있을 때까지는 남녘 동포들 많이 굶주리고 못 먹어서 막 굶주리고 못 먹고 이군의 장아발에 아니 구두발에 치여 살고 뭐 되게 그 못 산다고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통일이 빨리 하루빨리 돼서 우리가 남녘의 동포들을 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는데 네, 너무 구라잖아요. 일단 비행기 탔을 때부터 구라라는 걸 약간 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게 제일 많이 다르고 뭐 지금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도 제가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6.25 전쟁 그 당시 배경으로 딱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학교에 그 복도가 이렇게 쭉 길다랗게 있잖아요. 거기에 막 그림을 엄청 잔인하게 그려요. 막 미제 승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코를 막 이렇게 기괴하게 크게 그려두고 그런 캐릭터들이 악독하게 생긴 캐릭터들이 약간 힘없는 이런 여대생을 창으로 있잖아요. 창이라 해야 되나? 총 위에 그 칼 있잖아요. 그걸로 막 이렇게 푹 찔러 죽이는 그림 그려놓고 막 엄청나게 약간 살벌한 글씨체로 막 철천지 원수다 뭐 이렇게 써두고 그런 벽화가 학교에 진짜 많아요. 북한에서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나 꿈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일단은 운동선수랑 그리고 뭐 전투기 비행 조종사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뭐 군인이라 해야 되나 그 최측근에서 김정은 최측근에서 복무하는 군인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뇌 교육의 영향인데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우리는 뭐 목숨과 뭐 다 바쳐가지고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니까 그냥 운동선수 같은 경우도 내가 운동선수가 돼서 이런 세계 대회에 나가면은 조국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선수를 좋아하는 거고요. 전투기 조종사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군인도 똑같은 맥락이고 어릴 때는 이제 그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하고 있던 운동이 스케이트 선수였는데 그걸 잘해가지고 선출돼가지고 그 평양에 올라가게 되면은 가족들까지 다 평양에 같이 데려갈 수 있고 뭐 되게 그런 혜택이 좀 많았어요. 운동선수들은. 그래서 네,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운동선수의 꿈은 접었고요. 지금 당장은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냥 그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행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인 것 같네요. 최근 이제 그 여행이라기보다는 일 때문에 다녔는데 이스탄불 굉장히 저 유럽이랑 인접해 있잖아요. 그런 유럽풍의 생활 양식들이 보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건물도 다 유럽풍이었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더 많은 외국을 돌아다녀 봐야겠구나. 나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반대로 감동을 받았던 일이 있었다면 들려주세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가 좀 달라서 그것 때문에 좀 적응하기 힘들었고 끼기가 살짝 애매했던 것 때문에 곤란했던 상황이 좀 있었는데 장래 희망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2, 중3 뭐 그쯤 되니까 자꾸 그 진로 교육을 해주면서 뭐 너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걸 써라 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번도 뭘 하고 싶은지 북한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운동선수가 되는 게 약간 꿈이었는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 운동도 더 할 수도 없고 뭐 딱히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 그래서 그때 그 진로 교육 받을 때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직업이 뭐 있는지 교육을 시켜준다 해도 딱히 잘 안 와닿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잘 극복해서 지금은 이렇게 성인이 돼서 있네요. 패션 디자인 학과에 가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짜 할 게 없던 와중에 이제 그때 슬슬 나 자신을 꾸미는 거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패션 디자인 학과를 가면은 나를 좀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갔죠. 근데 크나큰 착오였습니다. 오산이었고요. 미스테이크였습니다. 옷 만드는 거 재밌는데 그 약간 창의력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약간 시키는 것만 잘하는 느낌? 이거 만들어봐 하면 잘하는데 약간 언제까지 너의 아이디어와 무슨 뭐 어떤 세계관을 맞춰가지고 짜와 하면 못하겠어요. 복학을 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다니거나 혹은 이제 편입을 준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왕 입학한 거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